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미르라는 용감한 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험을 찾아 나섰고 그 용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이며 그곳에 있는 생명체들이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르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 정체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검을 지니고 말을 타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길을 잃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미르는 마침내 소문 속에 빛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요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환상적인 빛이 감돌았고 꽃과 나무는 그녀의 존재 덕분에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미르는 요정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왜 여기에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리셀라였고 그녀는 숲의 수호자였습니다. 리셀라는 미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숲에는 오래전부터 악마가 잠들어 있었는데 최근 그가 깨어나 숲의 생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셀라는 혼자서 그 악마를 봉인하려 했지만 힘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미르는 바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리셀라, 당신과 이 숲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가 그 악마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셀라는 미르의 말을 듣고 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둘은 함께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악마는 그곳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순간 주변에 나무와 풀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르는 용감하게 검을 뽑아 들었고 리셀라는 자신의 모든 마법을 동원해 악마를 봉인할 준비를 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미르와 리셀라의 합심으로 악마는 다시 봉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마침내 숲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미르는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숲의 보호자인 리셀라에게 감사했습니다. 이후로 미르는 숲을 더 자주 찾았고 리셀라와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미르와 리셀라의 용기는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르상베에 푸른색의 작은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파파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의 새라고 불렸습니다. 파파유의 깃털은 맑은 하늘을 닮아 마을의 아이들이 그를 볼 때마다 하늘새야, 하늘새야 라고 부르고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파파유는 매일 아침 마을의 큰 느티나무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늘 마을 사람들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파파유는 자신이 자란 이 마을 밖의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파파유를 보내주기 싫어했지만 그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음을 알고서는 슬프지만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파파유는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산길을 따라 날았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에 매일매일 감탄하며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는 들판과 숲을 지나면서 사슴, 여우, 다람쥐와 친구가 되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주 깊은 숲속에서 파파유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어지자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곧 희미한 빛을 보고 그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할머니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법의 힘을 가진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파파유를 반갑게 맞아주고는 따뜻한 음식과 쉴 곳을 제공했습니다. 파파유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곳저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파파유에게 마법의 깃털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깃털은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파유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파파유는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을 통해 세상의 다양성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고 자신의 깃털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떠나온 고향 베르상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파파유는 그들이 사용했던 마법의 깃털이 아직도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할머니의 마법이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늘 그리워했던 느티나무에 앉아 다정한 노래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그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파파유는 마을에서 종종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돌아와서는 늘 그가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작은 블루새의 여행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 마을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은 마치 짙은 안개의 숲의 햇살이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는 시간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으며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시작하면 모두가 일을 멈추고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슬픔을 덜어주며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장님 여행자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나이팅게일의 소문을 들었고
직접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는 장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노래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비록 그의 눈은 시력을 잃었지만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음에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단지 소리를 넘어서는 마법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마음의 장님도 보게 해줍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이팅게일이 갑자기 노래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슬픔에 잠겼고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숲으로 향했고 숲 깊숙한 곳에서 부상을 입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나이팅게일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을 치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연약한 허브학초들을 모아 나이팅게일을 간호했습니다. 매일 밤 장님 여행자는 나이팅게일의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며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는 나이팅게일의 마음에 닿았고 천천히 나이팅게일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나이팅게일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나이팅게일은 장님 여행자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처음으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불안과 슬픔을 날려버렸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후로 나이팅게일은 매일 아침 가장 깨끗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님 여행자는 그의 친구로 남으며 언제나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전해졌고 모두는 상호 간의 돌봄과 사랑이 지닌 힘을 깨달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단지 소리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끈이 되었고 마을 전체의 평화와 화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매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항상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조용한 곳이었으며 숲과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절대 숲 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신비한 생물과 마법이 존재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루미에르는 마을 외곽의 나무더미 사이에서 빛나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마법의 숲에서 길을 찾으려면 가장 밝은 별을 따라가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들뜬 루미에르는 바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루미에르는 손전등과 작은 배낭을 챙겨서 마법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어두웠고 루미에르는 별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는 길을 잃고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작은 빗무리가 그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무리는 요정 아멜리아였습니다. 아멜리아는 숲의 수호자였고 숲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미에르의 순수한 꿈과 호기심에 감명을 받은 아멜리아는 그와 함께 안전한 길을 찾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아멜리아의 도움을 받아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마법의 샘이 있었고 샘에서는 은은한 빛이 발하여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샘물에 손을 담그자 루미에르는 마법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루미에르와 아멜리아는 숲을 탐험하며 다양한 생명체와 친구가 되었고 숲이 단순히 무서운 곳이 아니라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숲과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루미에르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는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숲은 마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루미에르와 아멜리아의 이야기로부터 용기를 얻고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미에르의 모험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라비오네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뛰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강저 깊숙한 곳에는 에스프레이라는 물의 여신이 살고 있었으며 그녀는 마을을 수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이라는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에 강의 물 위로 올라와 평화를 상징하는 연못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고 강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에스프레이라의 축복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살던 어린 소년 줄리앙이 나섰습니다. 그는 에스프레이라에게 직접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줄리앙은 물의 여신이 있다는 강이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낡은 나침반, 작은 램프,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그의 안전을 위해 주신 행운의 부적. 긴 여정을 시작한 줄리앙은 밤낮으로 강을 따라서 걸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줄리앙은 드디어 강의 중심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동굴 안에는 에스프레이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이라는 줄리앙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마을을 돕기 위해 특별한 물의 주문을 외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줄리앙에게 돌아가면 마을 중앙에 고목나무의 주문을 외우라고 하였습니다. 줄리앙은 에스프레이라에게 깊이 감사하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중앙광장에 있는 고목나무 앞에서 에스프레이라가 가르쳐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머지않아 강물이 전보다 더 풍부하게 넘쳐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줄리앙에게 큰 감사와 찬사를 보냈고 줄리앙의 모험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라비온의 마을은 아름다운 강과 함께 다시 한번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에스프레이라는 평화로이 강을 수호하며 마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 오면 라비온의 사람들은 에스프레이라와 줄리앙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강이 나와 평화의 연못을 만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